JUFT channel. 안녕하세요. 짱유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구다경에서 언급한 자차법 재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12월 17일 짱유화 보이차 문화관에서 진행했던 자차법 재현에 참석한 인원을 비롯해 일반 구독자들에게 유구의 자차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원문을 대조해 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자차법 재현하는데 참여한 인원들을 연령대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가인차회 회장 김미자, 한마음 차회 회장 권선행, 가덕향 달회원, 원장 김공녀, 정다원 원장, 김영희, 예진원 원장, 황순향, 그리고 짱유화입니다. 진영화 선생님. 이어서 지백달회원 원장 손인숙, 소청문화교육원 원장 이명희, 초미당 대표 이동현, 짱유화 보이차 연구소 연구원 주세영, 그리고 학계에선 송혜경, 유동훈 두 분의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차 문화관 관장 친책민께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날의 자차법 재현은 다경의 내용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유구는 다경, 육장, 육지음에서 차 마시는 방법을 기술했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대저물 한 대를 끓이면 5사발 정도 차를 나눈다. 사탕의 사발수는 적게는 3사발, 많으면 5사발이다. 만약 사람의 수가 많아 10명에 이르면 풍로를 둘로 나누어 끓인다. 그렇습니다. 한 풍로, 한 되의 물은 7분의 양입니다. 이날의 참여자가 14명이므로 풍로 2개를 준비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룹마다 팀장과 보조자를 선출했습니다. 두 그룹 가운데 A팀의 팀장은 유동훈 교수, 보조자는 주세영 연구원, B팀의 팀장은 송혜경 교수, 보조자는 손인숙 원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전체 과정의 부연출은 이명희 선생님, 총연출은 짱유화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차법을 재현하기 전 다경의 원문대로 자차법에 필요한 기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구의 다경은 3편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편 10장 가운데 차를 끓이고 마시는 방법에 관한 부분은 이지구, 삼지조, 사지기, 오지자와 육지음에 두었으며 특히 차를 끓이는 자차법은 오지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자차법, 재현도 다경의 원문에 따라 한 솥에 한 대의 물과 한 수저의 차가루, 즉 600cc의 물과 10g의 차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두 그룹이기에 두 솥의 물과 20g의 차가루를 갈아 이를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당나라 때 차 따는 시기는 음력 2, 3, 4월이었습니다. 유구가 다경을 집필한 곳은 호주 지역입니다. 유구는 이곳 장흥 고저산에서 나는 고저자순차를 끓여
다경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자차법 이해의 관건은 차 가루의 이해 여부에서 결정됩니다. 송나라 때의 말차는 차 가루가 고울수록 으뜸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이전의 왕조인 당나라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차 가루의 입자가 다양해야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차의 가루가 다양해야 솥에서 다양한 거품이 일어났다고 다경에서 전합니다. 이 거품을 유구는 말발이라 불렀습니다. 차의 정화, 즉 차의 마실 거리는 거품인 말발에서 비롯된다고 유구는 말합니다. 다양한 차가루를 내기 위해 유구는 차 맷돌을 금속 재질이 아닌 나무 재질로 썼던 것도 다양한 입자의 가루를 내기 위함입니다. 차 맷돌에 가른 차는 채를 통해 거르는데 거름망의 재질에 따라 차가루의 곱기도 다릅니다. 유구는 거름망의 재질을 사견을 입혀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당나라 때 유구가 요구한 차 가루의 입자는 송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 이유는 송나라의 거름망 재질은 사견보다 훨씬 촘촘한 비단과 같은 재질로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구는 다경에서 완이라는 사발을 빌려 대부분의 차는 저장 과정에서 산화되어 발변되었다는 글을 여러 곳에서 전합니다. 즉, 차탕의 색상은 갈변된 붉은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주산의 자기는 백색이기에 차탕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며 월주산의 자기는 청색이기에 차탕이 녹색으로 나타난다. 월주의 자기, 악주의 자기는 모두 청색이며 청색은 차탕색에 도움을 준다. 차탕의 색은 홍백색이다. 경주의 자기는 백색이므로 차탕은 붉게 보이고 수주의 자기는 황색이므로 차탕은 자줏빛으로 보이고 공주의 자기는 갈색이기에 차탕은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기들은 모두 차탕을 담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습니다. 유구는 차의 품질 유지는 곧 차의 본질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되어 갈변된 차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보이생차 저장 과정에서 자연산화 갈변된 이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생차보다는 자연 갈변, 즉 비효소적 갈변으로 일으킨 차를 더 많이 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경의 이 내용에 의거, 이날의 시료는 10년 넘게 묵힌 장흥 고저산에서 만든 고저자순 병차를 원료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 자차법 재현할 때 사용했던 고저자순 생차의 맛과 2023년 같은 시료로 묵힌 진차의 맛이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을까 살피기 위함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차의 전문서적인 다경에서 유구는 차잎을 따고 만드는데 필요한 기물을 다구라고 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을 이직으로 명명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필요한 기물을 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직이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다구와 닭이를 모두 차 마시는 기물로 설명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차법 재현하는데 필요한 기물은 이렇습니다. 먼저 시료인 고저자순 병차 이외의 기물은 모두 다경 사지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 끓이는데 필요한 풍로와 소친복, 불 지피는데 필요한 화협, 병차를 굽고 저장하는데 필요한 집게인 협과 종이 주머니인 진앙, 덩어리차를 가루로 내는데 필요한 나무 재질의 맷돌인 연, 가루 털개인 불말, 체인나, 그리고 차 끓이고 만드는데 필요한 소금 단지인 차괴, 소금 주걱인 개, 표주박인 표, 차가루 주걱인 차칡, 대젓가락인 죽협, 익은 물발이인 수구, 차 마시는데 필요한 사발인 완,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주인 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차 끓이기 전 병차를 꺼내어 집게에 끼워 불에 먼저 구워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적차라고 합니다. 적차할 때 쓴 집게는 대나무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직이. 협에서 유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차할 때 필요한 닭인 집게는 대나무 재질이면 좋다. 불에 댈 때 대나무 집게에서 흐르는 진액이 병차에 스며들어 차 맛을 한층 더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적차의 목적은 병차에 배어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동시에 차의 맛과 향을 높이고 다음 공정인 갈기를 돕기 위함입니다. 먼저 병차를 굽는 방법과 이유를 유구는 오지자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병차를 먼저 구운다. 다 구워진 병차는 뜨거울 때 종이 주머니에 넣어 저장하며 차의 정화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 가루를 낸다. 갓 구운 병차는 준비된 종이 주머니인 진한 개 담아 서서히 식힌 후 가루를 냅니다. 이는 차의 정화가 한기에 의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는 한성, 즉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적차로 차의 한성을 상쇄시켜 차의 열성을 보호하기 위해 종이 주머니인 진앙의 병차를 담아 이를 천천히 식혀 차의 정기, 차향과 맛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유구의 생각입니다. 한편 유구는 적차 또는 차 끓이는데 의뗄감은 수치 뜸이라고 했습니다. 진안개서 꺼낸 병차를 차 맷돌에 가는데 유구는 차 맷돌을 나무 재질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조는 귤나무로 만든 것이 상품이고 배나무, 뽕나무, 오동나무, 삼뽕나무로 만든 것이 그 다음이다. 유구는 금속 재질이 아닌 나무 재질만 썼던 이유는 다양한 입자의 알갱이를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유구는 육지음 군안에서 푸른색 가루가 되거나 먼지처럼 날리는 것은 그 가루 내는 법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르차를 나눌 때 여러 사발에 넣어 말발이 고르게 나뉘도록 한다. 말발은 차탕의 정화다. 차탕의 거품인 정화에서 얇은 것을 말이라 하고 두꺼운 것을 발이라 하며 잘고 가벼운 것을 화라고 한다. 유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구는 차가루의 입자에 따라 차탕 위에 뜨는 거품을 얇은 것을 말, 두꺼운 것을 발, 잘고 가벼운 것을 화라고 했습니다. 책에서는 이 세 가지 거품을 합쳐 말발이라고 부릅니다. 차의 마실 거리는 바로 이 다양하게 일어난 거품인 말발입니다. 그래서 유구는 다경에서 수차례 말발이야말로 차탕의 정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젠 본격적으로 자차법은 가루차를 어떻게 끓이느냐에 대해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구의 자차법에서 한 소트의 차탕의 양은 한 돼, 즉 지금의 600ml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투입된 차 가루의 양은 한약재에서 쓴 수저인 방촌비를 빗대어 헤아렸는데 그 양은 약 1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유구의 자차법에서 만든 차탕은 물과 차의 비율이 60대 1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경 오지자에서는 병차를 굽는 방법, 땔감, 물의 선택, 그리고 차탕을 끓이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오지자의 한자에서의 자는 차탕을 끓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유구는 차 끓임에 있어 물 끓는 모양의 기포에 따라 3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끓음을 일비라 하고 물기포의 모양은 어목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끓음을 입이라 하고 물기포의 모양은 용천연주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끓음을 삼비이라 하고 물기포의 모양은 등파고랑이라 했습니다. 유구가 물 끓이는 과정을 삼비로 나눈 이유는 차 끓이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물 끓는 모양이 마치 어묵과 같고 가느다랗게 끓는 소리를 내면 일비라고 한다. 솥의 가장자리에 마치 용천연주와 같은 기포가 올라오면 입이라고 한다. 금파고랑과 같은 기포가 올라오면 삼비라고 한다. 그 이상 끓으면 물이 쇠어지므로 마시지 말아야 한다. 유구는 물 끓음이 3단계를 넘으면 늙어버려 물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하면 지나치게 끓인 물은 상쾌한 맛을 내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소실되어 밋밋한 맛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유구가 3비 이상 물이 끓으면 쇠어진다는 말, 실로 근거가 있는 논거입니다. 그리고 1비일 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비 때 물의 양에 맞추어 소금을 넣어 간을 보고 남은 물은 버린다. 이는 간이 안 맞는다고 소금을 더 넣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짠맛을 더욱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일비에 대해 유구는 오지자 뒤 부분에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끓임 일비일 때 난약될 감으로 그름 거품이 생기면 걷어내는데 이 거품은 물 위의 수막으로 마치 흑운모와 같아. 이를 마시면 그 맛이 바르지 않다. 자차법의 전체 과정을 유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원문을 대조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입이 때 끓는 물을 한 표 주박 떠내고 대젓가락으로 끓는 물 중심을 휘저은 후 찻가루의 양을 헤아려 솥 한가운데에 넣는다. 곧 이어 끓는 물 기세가 마치 성난 물결처럼 거품이 넘실거릴 때 입이 때 미리 떠내 식힌 물을 솥 안에 부어 물의 끓음을 가라앉게 한다. 이는 차탕의 정화를 기르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물이 끓어 일비일 때 어묵과 같은 물기포가 일어나면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당시 낙후된 가공법으로 차는 쓰고 떫은 맛이 강했습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간 맞출 정도로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맛을 돋웁니다. 입인 용천연주와 같은 물기포가 일어나면 미리 준비해둔 표주박으로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떠내어 삼비일 때 물식힘을 위해 대비합니다. 이어 대저가락으로 끓는 물 중심을 휘저어 차가루를 넣으면 거품인 말발이 바로 일어납니다.
차탕이 산비되어 등파고랑처럼 끓으면 이비일 때 떠낸 표주박의 물을 솥에 부어 차탕을 식혀 쇠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자차법에서 차 끓음의 전체 단계이자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끓인 차를 어떻게 마시느냐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뜬 차탕을 준영이라 한다. 이를 수구에 담아 두었다가 구비육화 쓰임에 사용한다. 끓인 차탕 중 으뜸인 것은 첫 번째 사발과 이어진 두 번째이며 세 번째 사발이 그 다음이다. 그 외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발은 몹시 목 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말아야 한다. 자차법에서 차 마실 동안 솥은 풍로에 계속 얹어놓고 끓이고 있습니다. 차탕의 품질은 말발에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떠낸 차탕, 즉 가장 맛있는 준영이라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서 굽이란 끓는 물을 식혀주는 일을 말합니다. 차법에서 차 마실 동안 솥은 풍로에 계속 얹어놓고 끓이고 있습니다. 물을 식혀주어야 쇠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준영은 마시지 않고 구비육화에 사용합니다. 이때 준영이 그 구비 역할을 담당합니다. 육화란 차의 정화인 말발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준영에는 말발이 가장 많아 구비할 때 부족한 솥 안에 말발도 기를 수 있어 이를 육화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말발의 기준을 보면 차탕 중에 으뜸인 것은 첫 번째 사발이며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사발은 그 다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구는 다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발의 차탕은 갈증이 심하지 않으면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말발이 거의 없는 차탕은 차로서의 가치가 없어 마실 거리가 못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 되란 지금의 600cc이기에 한 사발은 120cc 정도가 됩니다. 사람의 수가 5명 이상 10명 이내이면 풍로를 2개 마련하여 끓이도록 한다고 얘기합니다. 유구는 차 마시는 방법을 육지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저 진기하고 맛있는 차는 세 번째 사발까지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 사발까지다. 만약 찻자리에 모인 사람이 5명이면 세 사발까지 돌아가면서 마시고 모인 사람이 7명이면 5사발까지 돌아가면서 마시고 만약 6사람일 경우 사발의 수와 관계없이 부족한 한 사람의 차는 준영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차의 정화는 말발입니다. 손님이 5일 경우 말발이 있는 3사발만 마시고 남은 2사발은 버리는 것입니다. 손님이 7명이면 남은 2사발마저 마시고 한 솥을 다 비웁니다. 만약 6일 경우 부족한 차는 수구에 남아있는 준영을 대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손님의 수가 더 많으면 풍로를 둘로 나누어 차를 대접하자는 것이 유구가 주창하는 음다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이 5인데 사발은 3사발이다. 수에 맞지 않는 사발은 어떻게 분배한 것일까? 이 해답은 당나라 오원월 야철다 연구이라는 시구에서 나옵니다. 행자의 뜻은 전자와 같습니다. 곧 자차법은 한 사발씩 돌아가면서 마신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손님이 5명이면 한 사발의 차탕을 떠내어 한 사발, 한 사발, 차례대로 3사발을 돌리고 7명이면
5사발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지금의 일본 말차 돌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유구다경, 자차법 많이 유용했나요? 짱유화 T채널은 차의 과학, 고전, 그리고 보이차의 지식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만든 차학의 공부방입니다. 이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구겨진 차학의 오류를 짚어내어 맞는 답을 풀어주고자 짱유화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짱유화입니다.